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CT로 질문하고 CT로 연결하며 네오 시티즌으로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사례를 말씀드릴 만년고등학교 교사 변은주입니다. 일단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이고요. 이 네오 시티즌 프로젝트는 영어 교과 연계 프로젝트입니다. 영어 독해 활동에서 개념, 컨셉트를 익힌 후 이 개념을 CT는 critical thinking의 약자입니다. 비판적 사고를 통해 탐구한 후 그 다음에 CT는 디지털 도시를 의미하는데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실습, 체험, 토론으로 확장한 후에 네오 시티즌이 되는 건데 네오라는 단어는 new라는 의미의 그리스어계 접두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navigate, engage, own의 약자로서 방향을 세우고 함께 참여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새로운 시민으로 성장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5가지의 교육 활동을 빠르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모든 활동은 이 4가지의 순환 사이클을 이어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공통영어를 가르치고 또 3학년 EBS 수능특강도 가르칩니다. 저 두 학년 모두 연계해서 했던 수업을 차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학년 영어 교과서에서 AI 관련한 지문이 등장합니다. AI 리터러시의 첫걸음으로 AI와의 대화를 하려면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하는데 프롬프트의 정의와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배운 다음 크리티컬 띵킹 단계에서는 좋은 프롬프트와 나쁜 프롬프트는 그럼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를 사회적 맥락, 본인의 실습 상황으로 가져오면 프롬프트를 넣어서 AI 이미지 생성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초상화를 생성해 본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의 최고의 값을 가져올 수 있는 프롬프트는 무엇인가 이런 배틀과 같은 게임을 활용해서 진행해 보기도 했고 마지막 네오 시티즌 단계는 성찰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와 결과를 비교해보고 AI에게 효과적으로 말하기 팁은 무엇이었는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짧게 한 장면만 보여드리면 학생들이 자기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한 화면입니다. 본인과 가장 흡사한 나의 모습을 가장 닮게 그리려면 프롬프트를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썼어야 했고 이걸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영어 라이팅 수업과 연계해서도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래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초상화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 작품이 AI 생성 예술의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 여기에 대해서 탐구를 이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AI 생성 예술로 우리가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저작권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저작권 문제 탐구하고 그 다음에 CT로 가져와서 이 하나의 예술품을 AI로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프롬프트 작성자, 개발자, 데이터 제공자, 투자자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되는데 이 중에 저작권을 누가 가져야 할까? 그리고 네오 시티즌 단계에서는 저작권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을 순위를 매긴다면 순위를 매겨서 그 자신의 매긴 순위와 그 근거, 생각 공유해보고 AI 창작 시대의 공정한 사용은 그럼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저작권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투표하고 그 이유를 적성한 부분인데 학생들은 프롬프트 라이터가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고 가장 많이 투표했습니다. 다음은 3학년 수능특강으로 넘어옵니다. 네, 수능특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3학년 수업을 하다 보면 지루한 수능특강 수업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수능특강 지문에 미디어 관련 소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 개념을 굉장히 친절하고 쉽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활용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과 연결했는데 이건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능특강 27강 1번이었습니다. 네, 제목 찾기 지문이고 에코챔버 이펙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코챔버 이펙트 이 내용 해석하면 다 개념 익히게 돼요. 그리고 문제 풀었고 컨셉트 익혔으면 그 다음에 크리티컬 띵킹 단계로 넘어가서 이걸 테드톡이나 유튜브 활용을 해서 관련 개념을 심화 탐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CT 단계, 우리 사회의 우리 맥락으로 가져오면 학생들하고 그럼 우리가 에코 챔버랑 필터 버블 실험을 해보자 하고 6반 같은 경우는 제가 재팬이라는 제시어를 줍니다. 그럼 모든 학생이 재팬을 검색하고 나온 검색 결과를 캡처해서 다 올려보는 거예요. 10반 같은 경우는 베스트 무비스를 검색해서 나온 결과를 다 캡처해서 올려봅니다. 그리고 같은 제시어로, 같은 검색어로 어떤 검색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바로 서로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 옆에 3반 같은 경우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오는 필터 버블 있잖아요. 그 추천 영상을 서로 캡처해서 올려보고 각자가 어떤 필터 버블 속에 살고 있는지를 한번 서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럼 우리가 이런 에코 챔버랑 필터 버블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내용을 한마디씩 이제 붙여보기 활동을 했는데 학생들이 관심 없는 것도 본다, 매주 새로운 주제를 탐구한다, 다양한 자료를 본다 등등 본인의 생각을 한국어와 실력이 되면 영어로 한마디씩 붙여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앵커링 효과에 대한 지문이 등장해서 여기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이것도 한 단계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문은 29강 3번이었습니다. 바이럴 뉴스에 관한 지문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럴 뉴스 이해하고 바이럴 뉴스의 결과로는 앵커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크리티컬 띵킹 단계로 가져와서 제가 한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관련 헤드라인을 학생들에게 예시를 보여줍니다. 똑같은 정책인데 어떻게 조망하느냐에 따라서 위와 같은 헤드라인이 나올 수도 있고 아래와 같은 헤드라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여기 기사 속에서 앵커링 효과인 닷을 찾아보자. 그래서 위와 같은 헤드라인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아래와 같은 헤드라인은 어떤 메시지와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서로 비교해서 탐구한 다음 그럼 우리가 이 두 헤드라인 중에 어떤 헤드라인을 먼저 만나느냐에 따라 그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신념, 나의 편향이 결정되고 그것이 닷처럼 고정되어서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같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럼 디바이어싱 액티비티라고 편향 제거 활동인데요. 이렇게 편향성이 있었던 헤드라인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시 써보자. 그래서 학생들이 한 문장씩 영어로 헤드라인을 다시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 문장씩 작성해서 투표 기능을 활용해서 가장 투표 많이 받은 친구에게 박수 쳐주고 넘어갔고요. 네. 그리고 네오시티즌 단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망의 수업량 유연화 주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핵심 프로젝트로 그동안 배웠던 일련의 활동을 다 묶어서 미디어 프레이밍 효과를 해부하는 All Size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같은 사실, 같은 정책을 이렇게 다르게 프레이밍하고 있는데 이 프레이밍 이펙트에 대한 컨셉, 개념을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All Sides라는 미국의 홈페이지를 소개해 줍니다. All Sides는 어떤 홈페이지냐면 같은 이슈를 가지고 급진적 진보부터 급진적 보수까지 5단계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5단계 여러 시각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버전으로 만드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냥 만들어라 하면은 학생들이 만들기가 어렵죠. 또 영문 기사를 봐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 도구로 에드폰테스 미디어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더 미디어 바이어스 차트를 제공합니다. 이 미디어 바이어스 차트는 X축은 바이어스, 편향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좌편향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편향입니다. Y축은 신뢰도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신뢰도가 높죠. 그러면 친구들한테 우리는 바이어스가 가운데 중립이면서 신뢰도가 높은 여기에 위치한 미디어를 우리가 평소에 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다양한 편향성을 함께 볼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잘 탐구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고 이건 이제 확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에는 이렇게 인터랙티브 차트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컨트롤의 서치 부분을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미디어를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 CNN을 검색하면 CNN에서 나오는 자료들, 기사들, 기재된 기사가 이렇게 점으로 찍혀 나오는데 바로 이 미디어의 편향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친구들이 자료 검색하는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학생은 월스트리트 저널 하나 찍어놓고 좌표를 지금 보면서 편향성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는 뉴욕타임스를 검색해서 뉴욕타임스의 편향성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기사, 본인이 원하는 편향성으로 탐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검색을 해봤으면 워크시트에 정리를 합니다. 하나의 토픽을 정하고 5개의 기사를 추립니다.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 각 기사가 갖고 있는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사에 담긴 편향어를 찾아보는 겁니다. 편향어, 어떤 점에서 이런 편향어를 벗고 어떤 근거로 우리가 편향 척도에 맞게 위치를 시켰는지 바이어스 랭귀지 보고, 그리고 그 바이어스 랭귀지에서도 특징이 감정적 언어를 사용했는지, 주관적 언어를 사용했는지, 과장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특징까지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크시트를 만든 다음에는 이걸 인포그래픽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으로 제작을 다 완성본도 있고 제작하는 중간중간 참고했던 기사와 관련 과정을 누적해서 제가 패들릿으로 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것이 하나 예시인데요. 학생들이 미국의 대학 입학에서 소수민족 우대 정책에 관련한 이슈를 탐구했습니다. 찬성부터 반대까지 5개의 스펙트럼에 맞는 기사 5개를 추렸고요. 그 각 기사에서 편향에 맞춘 그 이미지 활용, 그리고 각 기사가 담고 있는 메인 아이디어, 그리고 그걸 한국어로 요약하고 그 기사가 갖고 있는 편향어들 정리하고 기사의 원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QR코드까지 포함해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제작하면 크게 인쇄해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조씩 한 5명 정도가 한 조였는데 한 조씩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중간에 끊긴 어렵지만 3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자료를 학교 공용 공간에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를 통해서 확산 효과를 노리고 지나가는 친구들이 한 번씩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이 친구들도 본인이 한 자료를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니까 굉장히 큰 뿌듯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학생들 네오시티즌 단계, 성찰 단계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의견 많이 줬는데요. 같은 사실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무섭게 느껴졌다. 그리고 언론이 중립성을 잃을 경우 독자 사이의 갈등을 더 키울 수 있고 언론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 그리고 또 직접 편향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 자극적인 기사를 읽지 않도록 노력하겠다와 같은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제가 1년 동안 준비한 것을 한 10여 분에 담아 말씀드리느라고 그리고 이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